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을 현재 맡고 있는 현재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또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아 의료 체계의 위기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개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백종원 의원님과 또 김지방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잘 아시겠지만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아청소년과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 2018년도 말까지 크게 외부적으로 변화 상황이 없이 유지가 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위쪽은 평온하게 보이지만 아래쪽에 이제 이런 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었던 거죠. 초조 출산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라 보니까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비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미약한 상황에서 결국은 대량 진료 한 타임에 개원 선생님들은 한 80명, 100명씩 보셔야 되고,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중환을 보시는 교수님들도 한 타임에 5, 60명을 봐야 이게 유지가 되는 그런 좀 기이한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 몸으로 때우면서 겨우겨우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기어로 가고 있을 때 그거를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킨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통이 없어지면서 이 진료량이 갑작스럽게 한 30%, 40% 줄어들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갑자기 이 수면 위로 돌출이 되게 됐습니다. 대량 진료로 보전이 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은 1차 진료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개원이 거의 첫 한 해 동안은 거의 철시 상태로 망가졌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전공의들은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데 미래가 분명치 않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미래 비전에 대한 상실감이 커서 아마도 이제 지원이 격감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이게 기피라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거의 탈출에 가까운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공의만이 모든 그런 3차 병원이나 거기에 모든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축을 하고 있던 그런 전공의 인력이 인력 분포가 깨지다 보니까 3차 진료도 자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전공의가 이게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19년도부터인데요. 그게 2018년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서 급작스럽게 30%대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면 밑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빨리 그 체질 변화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소아청소년과가 이제는 질병 중심에서 중재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대량 진료로는 도저히 저출산 시대에 살아남을 수도 없고 또 국가 소아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는 공헌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제를 검진 체계를 개편하자.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로 이런 것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좀 더 이제 주력을 하고 이걸로 1차 진료가 유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진료에서는 전문의 호스피탈리, 지금 전담 전문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2018년도 말에 벌써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전문의는 보건의료의 인프라 역할을 해야 되지, 이제는 이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는 시장 논리로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원가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보호하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국가의 어떤 보건 인프라 역할을 하면서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초조 출산과 초조숙과 지금 보시면 상대가치 총점도 저희가 제일 낮은 그래서 수익이 가장 낮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1차 진료가 붕괴돼서 첫 해에는 이렇게 폐업이 급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료량 감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처방 건수는 50%, 처방액이 25% 감소됐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대 목동에서 나왔듯이 물론 뭐 의료진의 전혀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아주 단순하게 모든 그 개인의 책임으로 다 넘겨져서 전공의까지 그 구속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는 전공의들의 문제가 나오면서 점점 더 이제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볼 때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판결이 나긴 했지만 사실 이걸로 받은 상처는 굉장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이번에 조금 나오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학교 충실률이 1.0을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청소년과 전공이 이제 학부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급격하게 해서 지금 이 상태로만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수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이 의료 체계가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인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부분의 인력의 그 분포가 지금 깨져버린 거죠. 지금 사실 대학의 그 교수님들이나 세부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의 숫자는 아직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제 그 숫자도 줄겠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세부 전문 교수들을 도와서 일을 해야 될 이 전담 전문이나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진료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응급실을 하고 24시간 소아진료 가능한 병원이 지금 요게 21년도에 나온 거고요. 지금 최근에는 요 24시간 소아진료 가능한 응급실이 40%대를 이제 하향으로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면 표면화되다 보니까 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내주셨고 지금 현재 2023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전공의 정원에 이번에 이제 25%가 지원을 했고요. 4분의 1 정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전공의 정원의 39%, 전공의가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39명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0명에 대한 일은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일부 전담 전문의와 교수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조금 더 로딩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예전에 이제 전공의법이 생기면서 그게 무조건 고무줄처럼 늘어나지는 않고 그게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 전공의들도 부담이 큰 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직 2명이서 쓰다가 혼자 쓰니까 굉장히 자기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에 전공 유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2024년에 아마도 한 반 정도의 병원에서는 이제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전국 지방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는 지금 현재 조금 뭐 감염병이 돌면 조금 뭐 회복이 됐다가 다시 나빠졌다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1차 진료가 지금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 보장성이 없습니다.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1차 진료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픈런도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더욱이 여기 지금 3차 진료까지도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도 한 명 이상 확보한 병원이 수도권에서 21%만 한 명 이상 확보가 됐고요. 전부 서울 경기입니다. 지방은 거의 가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3차 병원, 특히 종합병원이 전공의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전공의가 없이 또 돌아가기도 힘든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의 유입이 유지돼야지 진료 체계가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교수가 되고 또 개원이 되고 붕지가 돼서 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한 75% 올해 75% 수련병원에서 진료 축소를 예정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천 길병원도 아마 방송에 여러 번 나온 거 들으셨을 거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응급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심지어 이 권역 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거는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국에 한 39개 정도가 권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권역 의료센터의 소아응급실조차도 지금 제한 운영하는 것과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 뭐 상급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한 지금 대학병원까지 합치면 상급 종합까지 한 80개 정도가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아 중환자실도 지금 전문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2개밖에 없고요. 전담 전문의가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2개밖에 없어서 중환자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 문제하고 병동 문제가 이제 방송에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황들은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식의 변화도 있고 워라밸에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어떤 앞으로의 안정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전혀 그런 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감염병 의존 진료에서는 이제 1차 진료는 이 예방과 중재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3차는 조금 더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그 진료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저희가 보험 체계가 사실은 불합리한 것도 있었지만 2018년 이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국제적인 경쟁력이 높았었습니다. 논문도 그렇고 진료의 수준도 그렇고 국민의 편의성도 그렇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세부 전문이나 아니면 그 일반 전문의를 집 앞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이게 망가지면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는 이제 각 대학 수련병원, 종합병원과 아동병원, 그다음에 각 의원, 그래서 대개 1차 보건 인프라 역할과 그다음에 그런 기반 역할 그리고 전문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로 그걸 이제 위기 탈출을 위한 대응 전략을 짰었고요. 이게 2021년에 그때 만들었던 것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담 전문의 중심 진료를 해야 된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진찰 수가가 인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히 종합병원에서 진찰 수가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인력을 더 뽑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개개인의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력을 더 뽑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근무 환경, 진료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전공의들도 들어오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는데 소아청소년과는 그게 워낙 아주 제일 바닥의 수준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투자 대상에서는 가장 하위, 제일 근근히 이렇게 유지할 정도로만 이제 투자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진료 시스템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돼야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엄마들의 부담감을 줄여드릴 수 있고 안정적인 보건 체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정부랑 했던 두 가지 큰 사업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간을 보상하는 소아청소년 가산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교육 상담비를 이제 이거는 상담료입니다. 상담료. 보호자랑 15분 상담을 하면 그 상담료를 주는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신생아 전담 전문의 증원료 가산 지원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게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작년에 임시로 정부에서 조금 도와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이런 이제 관심이 굉장히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전문의 중심 진료를 빨리 갖춰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전문의 중심 진료에는 처음에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서 파란색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제 올해 작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전담 전문의에 대한 소아 가산 요번에 이제 대책에 요게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원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직 시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전담 전문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후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환자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운영 점수를 가산해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앞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정책 천명을 이제 요구를 드렸는데 그게 요번에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의지천명이 돼야지 이 시장이나 환경이 변하는 거를 이런 예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전공의 수련법이 실시 이전에는 예전에 이제 교수 지도 전문의가 있고 어떤 환자가 늘거나 업무량이 늘어나면 전공의 포션만 늘어났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전공의 80시간이 이제 생기고 전공의법이 생기면서 전공의 1인 업무를 어느 정도 고정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36시간 연속 당직이라든가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1인 업무가 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공의가 줄어들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전담 전문의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담 전문의를 현재 전국에서 뽑으려고 해도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교수나 지도 전문의가 이걸 메꾸다 보니까 이제 진료 축소로 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빨리 이런 수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전담 전문의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전공의가 올해 이제 내년도 전공이죠.부터라도 최소한 제 생각에는 지원율이 50%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큰 코어 병원들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전담 전문의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생각하는 비율은 최소한 6대4 정도는 맞춰줘야 전공의로 절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100% 전공의를 뽑아서 전공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요. 전공의의 부담도 줄여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려면 전담 전문의 중심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담 전문의가 있게 되면 책임 부담도 감소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중화에 대한 책임 부담도 감소가 돼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유지가 돼서 교수는 교육과 그다음에 세부 전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일로 갈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도 지금 이제 질 확보율이 이렇게 2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재원이나 이런 걸 투입을 해도 그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 풀이 없습니다. 인력 풀이 지금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속도와 강도가 지금 좀 늦은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병부에서도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차 진료는 예전엔 주로 이거를 중심으로 급성기 감염 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1차 진료가 검진 관리, 훈육, 성장 발달, 예방 교육, 중재 관리. 사실은 선진국에서의 대부분의 진료 형태가 이렇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하고 급성 감염 질환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고요. 만성 질환 관리. 그래서 요것만 기본적으로 해도 일단 1차 진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저출산이 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되면은 그 의사 수요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의사의 필요 숫자가 줄어들겠지만 의료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지금 저희가 보더라도 어머니들이 병원에 오는 횟수나 찾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할 것도 다 와서 일일이 다 묻고
그 저 종이 한 장에다 가득 써오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개원가에서는 지금 이게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그거를 응대를 하다 보면은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를 잘 하면은 관리료라는 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로 기본적으로는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이고 나머지로 이제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희가 여기에 약 찍고 감염 질환을 대량으로 보던 시대는 이제 지났고 특히 저출산이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예전에는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누가 책임을 졌냐면 사실 보호자가 책임을 졌습니다. 엄마 책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건강 관리, 훈육, 성장 이거에 대한 그 책임을 보호자와 의사, 특히 주치의가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눠줘야 될 사람이 국가입니다. 국가와 보호자와 그다음에 그래야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부담감을 줄이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1차 진료 패러다임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보상 수가입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종합 대책이 지난번에 8월 달에 나왔고요. 이게 이제 12월 8일 날에 필수 의료 소아청소년과만 아니고 전반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소아 분야에 대한 대책이 좀 미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아 분야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또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 같은 말이 나옵니다. 차별 지원 정책, 결국은 수가에 대한 차별 지원을 해달라, 보호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소아 청소년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제를 실현을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제 주로였고요. 거기에 이제 보상 수준 강화, 그다음에 연령 가산,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련 지원, 그다음에 그 전문의 중심 진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필수 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할 전담 부서를 좀 마련해달라. 지금은 복지부에도 여러 부서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필수 진료팀이 이번에 새로 생겨서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복지부에 이 한 가지 일을 하려면 적어도 4-5개의 부서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요. 한번 예상을 해보니까 저희가 입원 진료 연령 가산을 하려면 한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했더니 100% 가산하는데 이건 종합병원만입니다. 종합병원만 계산했을 때는 한 1년에 한 6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확한 추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간접적인 추계인데 복지부에서 다른 과 간의 어떤 파이 게임을 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소아의료 개선 대책을 이번에 이제 2월 22일 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지원의 강도하고 시간이 조금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이런 우리가 필요한 아이템들을 잘 구성을 해 놓으신 것 같다. 다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게 효과가 없는 정도의 찔끔찔끔 지원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제안문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런 그 지원 발표에 대해서 저걸 했었는데요. 평가를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그 중요한 사항이 소아청소년 진료 시스템 회복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체계를 확보하라. 그다음에 아이들 치료에,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치료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노동 강도가 많기 때문에 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투입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 수가 보상을 하라. 그리고 소아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 유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전공의도 그렇고 지금 교수들도 그렇고 이 전담 전문의도 그렇고 투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약에 건강보험 재정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까지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조금 더 이제 사업 추진에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국민의 부담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예전에 소아청소년과가 가지고 있던 그런 총액이 있습니다. 급여 총액, 급여에서 가져가던 총액 정도, 그 총액에서 지금 거의 한 30-40%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라도 지금 다시 확보를 좀 빨리 해주시는 게, 그렇게 되면은 더 추가적인 예산의 어떤 그런 그것도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온 거를 보면 이제 적정 수가에 대한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수가는 인력 확보가 지금 제일 목적입니다. 인력 확보를 해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까지 수가 인상이 있어 왔지만 조금씩 효과가 없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인상 강도를 확실하게 좀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전문의 진료나 이런 것들이 집행 강도와 시간을 좀 땡겨줬으면 하는 게 지금 학회에서 보는 그런 개선 대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 진료에 대한 가산도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의료의 강화가 지금 이번에 대책에서 상급 종합병원의 책임을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상급 종합병원이 이걸 못하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떨어뜨리겠다 하는 그런 책임 강화를 했는데 이런 상급 병원의 책임 강화만 가지고는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부여하되 어떤 어떤 정부의 후속적인 지원이 같이 평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급종합병원의 책임만 부여하다 보면 서울로 또 전담 전문의들이 몰리게 되면 지방은 더욱 구인난에 해서 공동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풍선 효과도 고려를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린이 공공전문센터라고 하는 그런 전국의 어린이병원 지금 한 12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우선 적자 보상을 하는 걸로 이번에 정책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진료 현장의 어려움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유입 정상화까지는 이런 기본적인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증설은 진행을 하되 지금 거주지 중심의 병원에 조금 더 빠른 투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소아암 특수질환 지방거점 확충도 시설 확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력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인력 확보의 기본 여건을 정해서 교원이 2명 이상, 전담 전문의 간호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떤 패키지로 가는 대책이 있어야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장거리 이동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아의료의 사각지대 개선에서 이제 야간과 1차 진료 활성화를 해서 야간의 개원의 진료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달빛병원이 있었지만은 그런 충분하지 못한, 인건비를 쓰려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같은 간호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달빛병원의 실패가 지금 현재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보상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휴일과 심야 가산이 지금 보통 3배부터 5배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의 수가에. 그래서 그런 휴일과 심야 가산을 아주 하고, 그래서 휴일과 심야에 환자들이 훨씬 더 개원이나 1차 진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상담센터는 이게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는 적정 시간 내에 대면 진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비대면 진료가 되다 보면 소아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시행을 하되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의 인력 유입으로 전공의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근무 여건의 개선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의료 사고의 부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유입 동기입니다. 그래서 전담 전문의를 확충하는 것은 나중에 진료의 다양성도 제공할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책임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또 좋은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지원 체계는 지금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와도 지방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차별적인 가산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 현재 소아 필수 의료는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물론 이런 비필수 의료라고 뭐 그냥 얘기를 하면 여기에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인력을 쏟아 부으면 이렇게 낙수 효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요 조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어느 정도 다시 보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대 가치도 있고요. 이런 중앙 부담이라든가 또 이쪽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 더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 기울기를 맞춰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산정을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그때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의 푸마라고 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만들어놓은 운동장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그런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남자 팀하고 여자 팀하고 이 위치를 바꿔서 했더니 남자 팀이 전혀 그 상대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생각은 이런 기울기를 먼저 고르는 작업부터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제안입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담부서 설치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린이 건강기본법입니다.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갖추고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단일화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재작년에 이제 2018년에 성육법이 나왔고 어린이 건강기본법이 나와서 지금 일본은 그 아동 청도 생겨서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단일화된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아 청소년과의 인력이 안정적인 유입이 달성될 때까지 필수 진료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강화를 해주시는 게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 의료 전공의의 수련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담 전문의가 증가되는 거는 나중에 그 소아청소년 그 전문의 진로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담 전문의 진로를 좀 더 빨리 확대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전문의 진료 체계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공의 부담이 감소가 되고 이런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1차 의료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방 중재 중심의 이런 보건 인프라 역할이 가능하도록 개편이 되면 이것이 지금 전공의나 의료 인력이 유입되는데 가장 중요한 유입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는 개원이 80%, 그 봉지기가 20%였는데요. 지금 이제 선진국, 저출산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반대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개원이나 보다는 개원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갈 것이고, 그렇지만 그 개원가가 1차 진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전공의들이나 의료 인력을 유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굉장히 비셔스 사이클의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또 진료 환경 변화, 그다음에 1차 진료와 이런 지역 인프라가 소멸되고 있고 3차 진료가 붕괴되고 있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는 건 역시 국가가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국가의 보건 정책이 국가 책임제와 그다음에 이런 보건 환경 구축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또 속도감 있는 강도 높은 지원을 해주시고, 학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운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조금 시간이 더 예상보다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